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2편 해보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썸네일은 굉장히 도발적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200만 원이 10년 후 60억이 되게 하려면 60억? 140억?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이해한 후 해당 주식 100만 원어치, 해당 코인 100만 원어치 각각 사두면 10년 뒤 최소 3000배는 오른다. 어떤 거는 7000배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0배 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된다 라고 저의 뇌피셜로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했죠. 임치도 동해와 태산 사이에 있는 고을이다. 이 임치라는 데가 제나라 수도고 제나라는 중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이공계적인 학문이 오랫동안 발달한 지역이고 지금도 뭐 산동성 지역은 이제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나라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나라에서 오행이 처음으로 로직화됐고 역사상으로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가서 음양도 동중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되면서 음양오행학이라는 동양학을 지배했던 학문이 서양 세력 때문에 다 갖다 버리긴 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사상이 전부 이 임치를 수도로 했던 제나라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게 오행은 취연, 그 다음에 음양은 동중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규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나카모토 사토시라 그랬더니 어느 회원님이 아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이 우승택이지만 제가 외국에 가면 승택우거든요. 나카모토가 성이죠. 그래서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일본에 가면 나카모토 사카시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구냐?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도 있고 할 핀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레이브 스티븐 라이트라는 사람도 있고 앨런 머스크라는 소리도 있고 이미 죽었다라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참 재밌죠? 사실 앨런 머스크 때문에 이미 150년 전에 개발됐던 전기차가 앨런 머스크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살아났고 1970년도 때만 해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전기차가 있어서 그 전기차를 우리나라 영풍 상사에서 수입해서 팔으려고 하다가 이제 뭐 실패한 적도 있고 그때 한국이 뭐 전기값이 그렇게 싼 나라가 아니었고 충전할 데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영풍 상사 그 회장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누구냐?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 사람이 100만 개 갖고 있었는데 한때는 뭐 8만 불까지 갔으니까 8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한 4만 달러로 보면 45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쩌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영원히 가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은 국제 간의 자금 이동 우리가 뭐 몇 불만 보낼래도 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코인을 주고받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블랙코인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사람 말씀드렸죠. 상군서라는 책을 적고 오민술이라는 거였죠. 백성을 하나의 통일된 세상을 만들어라.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어라.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어라. 백성들을 스스로를 욕되게 해라. 니네들은 그냥 개구리나 가재가 되라. 용은 우리가 할게.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다 굉장히 인간들의 지식인들의 참 오만함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가난하게 둬라. 지금 북한처럼
부자로 만들면 안 되니까,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걸 잘해야지, 안 그러면 당신 죽임을 당한다. 뭐 우리 저 북한의 그 백두혈통이라는 김 씨들은 굉장히 이걸 잘했죠. 참 대단한 코리안들입니다. 아무튼 이 사상이 참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이어지더니 이런 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드디어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he Great Reset, 우리가 세상을 리셋하겠다. 클라우스 슈왁 같은 사람, 코로나 팬데믹, 이건 우리 세계를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상상하고 재편할 수 있는 정말 드물면서도 좁은 기회의 창문이다. 창문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걸 문으로 생각하고 열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인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개돼지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근데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왜 이분들이, 멀쩡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참 우리나라도 이제 IMF 이후에 금융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 금융의 본질은 정말 비 올 때 저기 해가 쨍쨍 날 때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면 우산 뺏어가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그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 같은 사람, 금융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돈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본질은 이렇다. 그러니까 금융이 이제 못 사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할 때처럼, 우리가 1960년도부터 IMF 이전까지는 이제 금융은 이게 사회적 책임이 있었고, 또 사회를 잘 이렇게 살리는 것에 금융이라는 영업을, 기업을 하는 사회적 가치 중에 전 국민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지만, 이게 IMF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000년도부터 이제 그랬고, 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부터 더 심해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의 돈을 다 금융이 갖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왜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막 오르냐면, 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통정매매, 서로 짜고서 사고팔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골동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짜고 팔고 하는 게, 짜고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뉴욕,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도쿄, 또 이렇게 몇몇 큰 런던 이런 금융시장에서 똑같은 그림, 피카소 그림을 100만 불에 팔았다가 3개월 후에 400만 불에 샀다가 800만 불에 샀다가 1600만 불에 샀다가 지들끼리 값을 올려버립니다. 중국도 돈이 생기니까 그런 짓을 하죠. 불법 아닙니다. 그림도 그렇고 골동품도 그렇고 뭐 악기도 그렇고 심지어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한국의 화가들 그림은, 한국은 그렇게 금융이 백업이 안 되니까 뭐 이중섭 씨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안 하는 거죠. 이런 통정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값을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올린 게 2003년도 이후에 부동산이 올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금융이라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기를 많이 안 나니까 위하고 밑이 좁아지고 중간이 많아지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완전히 밑은 없어지고 늙은 사람들만 많아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런 세상이 되려면 사실은 소득 구조도 그런 세상으로 돼야 됩니다. 소득 구조는 피라미드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중산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인구 구조의 형식대로 부의 배분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부의 배분이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금융기관이 모든 돈을 갖고 그렇게 통정매매, 통정거래 방식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금융기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고 한국 사람들도 바라는 소득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레이트 리셋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 게 인위적으로 중산층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죠. 인위적으로 중산층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복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돈을 나눠줘서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지 말고 그냥 전세 살아. 그 대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니네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니네들한테 우리가 그 집 50평 살 수 있는 놈 50평, 10평 살 수 있는 10평, 30평 살 수 있는 한테 니네들이 줄게. 그러니까 백신 여권도 만들고 우리가 하는 컴퓨터에 이런 앱에 가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거대한 컴퓨터의 도구로 만들려고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거죠. 금융 때문에 시작한 거죠. 유럽에서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유럽은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고 주인 없는 돈이 많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도 금융실명제 이후에 주인 없는 돈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2019년도부터인가요? 뭐 이렇게 1,000억 이상씩 대출해주는 공적인 자금으로는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슬슬 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한국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데서 이미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되겠다라는 참 대담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매트릭스를 다시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신흥 재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럽의 전통 귀족들과 맞물려서. 그런데 이거를 그런 방법이 없느냐? 제 생각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나라의 추현이 제시한 오행학입니다. 서로가 블럭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블럭, 남미는 남미 블럭, 미국은 미국 블럭, 유럽은 유럽 블럭, 일본은 일본 블럭, 중국은 중국 블럭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블럭 간의 상생과 상극을 순환을 시키게 되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된다고 저는 저의 뇌피셜로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 아프리카 연차 총회를 하게 될 때 뭐 거진 유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이용 한국인이 이제 월드뱅크 총재였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영어하고 불어로 이제 책을 써가지고 그 오행 사상으로 중국을 중앙으로 놓고 한국, 일본이나 이런 산동지방, 중국 동북부 지방 여기를 이제 목으로 놓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캐나다나 이 북쪽 지방을 수로 놓고 이제 뭐 이런 제3세계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이제 남반구를 그 불화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미국 쪽 유럽하고 미국 쪽을 금으로 놓고 이게 서로 상생 상극 관계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 중산층이 한국 같으면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구 구조와 똑같이 소득 구조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이런 거를 뭐 정치하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힘 있는 사람하고는 제가 줄이 잘 안 닿고 여당 쪽에는 정세균 전 총리하고 좀 줄이 닿고 이제 야당 쪽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줄이 닿는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좋으니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뭐 그분들한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고 지금 저렇게 그레이트 리셋을 하지 않아도 취현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취현이 공식을 찾아내고 알고리즘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뭐 제가 애국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끝나고 블록체인에서 다시 근본의제로 간다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지 길더. 뭐 Wealth and Poverty 부와 빈곤이라는 책도 썼고 정말로 이분이
반도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굉장히 정확히 이분이 예측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인터넷은 끝났다. 블록체인으로 간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은 보안이 안 되고 진실이 없고 거짓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산시킬 때는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여러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미줄 안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보안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 해킹 방지, 도둑 방지, 뭐 가명으로 해서 뭐 가짜 뭐 이게 심지어 뭐 부정 선거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짜 서류에 허위 서류에 그냥 대학 입학 서류 조작에 뭐 입찰 서류 조작에 책 그 베껴쓰기 같은 거 이게 얼마나 하겠느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 블록체인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 주장이 이제 그 근본이제로 간다 그래서 제가 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많은 근본이제도로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 된다. 금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금을 근거로 발행했던 채권, 청나라 때 발행한 채권도 있고 러시아도 로마노프 황제 때 발행했던 채권도 있고 전 세계에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금을 발행했던 채권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때 1991년도 2년도에 케네디 채권을 150억을 샀는데 그게 30년 만에 100배, 1조 5천억 원이 된 거예요. 150억 원이 100배 늘어났는데 그 3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유럽에는 금을 근간으로 발행된 채권들이 청나라 채권도 있고 뭐 정말 미국도 그 100년 전에 발행한 채권들이 금을 근간으로 발행된 채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와 이거 되겠다. 정말 블록체인으로 근본이 제도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분이 뭐 다시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구글의 종말, 실리콘밸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구글과 빅데이터 다 붕괴된다,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왜? 거짓의 근간을 둔 가명으로 근간을 둔 이 네트워크는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까봐 이 가짜의 세계에서 진짜의 세계로 갈까봐 유럽과 페이스북 뭐 이렇게 아마존 이런 10년 안에 막 큰 재벌이 된 젊은 애들과 기존의 권력자들이 빅데이터로 세상을 세팅하려고 지금 중국하고 합작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비트코인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니까. 그러니 블록체인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분 말대로 구글은 종말이 되고 블록체인이 생길 것이다. 이분이 뭐 쓴 책, 이분이 텔레퓨터라는 핸드폰이 없을 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을 때 핸드폰이 있었는데 텔레퓨터라는 게 생긴다. 컴퓨터와 전화가 이게 결합된 이런 것도 하고 뭐 널리지 파워, 지식이 힘이다. 웰스 앤 퍼버티도 참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분 얘기대로 저는 세상에 굴러갈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그 이름이 길더인데 성이 길더죠. 조지 길더. 한국식으로 하면 길더 조지겠죠. 이 길더라는 게 길드 바로 돈이라는 거죠. 이분은 성 자체가 돈이에요. 요즘 독일말로 화폐는 머니는 뮌젠인데 길더는 화폐하고 돈하고 조금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화폐로는 길더는 화폐, 그 다음에 뮌젠은 머니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조지 길더의 얘기로도 그렇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 메타버스로 우리나라도 순천향대학교가 입학식을 하고 뭐 미국에는 많이 미국에는 UC 버클리가 그렇게 했던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아바타들이 가상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 학생도 자기 아바타 만들어서 신입생 환영에 들어가고 총장님도 자기 아바타 만들어서 연설하고 거기서 축하하는 것도 다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 그게 메타버스의 세계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로 자기 신곡 발표해서 200억 벌었죠. 거기서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그냥 가상현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가상 안경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육안으로 우리가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오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정말로 땀도 나고 막 그 눈, 귀, 코, 혀, 몸 뜻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이제 막 진화가 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세계인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그 메타라는 현실을 초월한 초월 세계와 그 다음에 유니버스 이게 합친 건데, 메타버스가 요즘 뭐 주식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초창기인데요. 메타버스가 뭐냐? 쉽게 설명하면 뭐냐? 반도체.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처음 할 때 반도체가 뭔데? 한자로 딱 쓰니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반만 전달이 됐다가 전달이 안 됐다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 0이 됐다 1이 됐다 한 이게 반도체야.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이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딱 아는 거죠. 0도 됐다 1도 됐다.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됐다 공이 됐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요.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현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고, 내가 만져서 고양이가 있으면은 고양이가 내가 만져서 있을 때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만지지도 않아도 고양이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어떤 초기 단계로 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게 되고 영화도 많이 나오게 되고 아마 가수들도 굉장히 메타버스로 많이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디스크 자키처럼 조작하는 사람이 디스크 아이즈라고 그러는데, 디스크 아이즈는 그런 척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을 진짜처럼 하게 되는 이런 디스크 자키 같은 디스크 아이즈 자키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자들이죠. 다 만들어진 기술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그래서 조지 길더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세상이 나온다. 구글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나라 추현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로 기회가 되면 지금 100만원짜리 주식 사서 10년 후에 이게 3000배, 만배 오를 코인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주식도 한국 주식은 아니지만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나라 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